오늘 외고들 대원외고랑 한영외고 경향 말씀드릴 거고요. 어떻게 하면 입학할 수 있을지 자소서라던가 면접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은지 팁을 드리고자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NS학원 김다나 강사입니다. 일단 대원외고 기준으로다가 먼저 내신 경향 및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1학기 가장 최신 시험이죠. 1학기 기말고사 기준으로다가 영어랑 심영애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실전 기출문제를 통해서 설명드린 내용이 저렇게 출제가 되어지는구나 직접 볼 수 있게끔 문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KNS에서 어떻게 또 어떤 문항들을 적중시켰는지도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다가 그렇다면 고등급 죄송합니다.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말고사 기준으로 범위는 들어가는 거고요. 교재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영어 시험에서 토플 교재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수능 교재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과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말고사 중간도 그렇고 기말고사도 그렇고 토플 같은 경우에 2단원씩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능 지문 같은 경우에는 중간이랑 기말이랑 조금 이제 문항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이제 4과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문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30개 안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토플과 수능 지문이 수능 교재가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아요. 아마 어머니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영외고는 되게 머티리얼이 되게 어렵다는데 대원은 되게 쉽다고 한다. 네, 사실 맞아요. 네, 그렇게 수능 교재라던가 지금 토플 교재가 난이도가 엄청 높은 교재들은 아니다. 하지만 그 교재가 높다고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문제 수준은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2과씩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능이랑 교과서는 랜덤으로다가 그때그때 학교에서 몇 과 들어간다 이렇게 사실 그래서 아직 2학기 지금 중간고사도 이제 막 애들이 개학을 했는데 범위는 아직 나오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대원외고에서는 이런 교재를 영어 교재에 쓰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말고사 기준으로다가 출제 경향 보여드리면 여기 빨간색 보시면 되겠는데 항상 이제 외고는 이제 물어보세요. 뭘 잘해야 되는지 어떤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가 독해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중간도 그렇고 기말도 그렇고 독해 문제가 6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법과 어휘가 살짝씩 들어가고 있고요. 대원외고는 항상 서술형이 7문제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객관식이 24문제고 서술형이 7문제. 근데 서술형이 약간 조금 일반고랑은 차이가 있어요. 보통 일반고에서는 영작이 많이 나오죠. 문장 쓰기라던가. 그래서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는 영작 같은 경우 문장 쓰는 것은 2문제 정도 출제가 되어지고 그 밖에 이제 뭐 단답형이라던가 한국말로다가 풀어서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 설명회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들으신 분들 아마 놀라실 거예요. 대원외고인데 한국말로 쓰라고 한다고? 라고서는 이따가 문제 보여드리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오는 문항수 비중 보시면 교과서는 별로 안 나와요. 총 31문항 중에서 총 4문제 출제되었고요. 토플이랑 이제 수능 교재죠. 리딩 마스터 이쪽에서 거의 다 나온다. 웬만한 고등학교들은 저 몇 학교 빼고서는 교과서보다는 다 부교재에 의해서 시험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기말고사의 특징이 있는데 원래 이제 항상 물어보세요. 외고를 가려고 하는데 문법이 약한데 독해는 잘한다.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서는. 그런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법이 안 되면 독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아이들이 그냥 단어 가지고 짐작만 하는 수능에서는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학교 내신에서는 짐작만으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짐작을 하면 그게 오답으로 가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문법이 반드시 필수로다가 베이스가 갖춰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에 비해서 어휘가 기말고사는 좀 약간 낮아졌어요. 중간고사 때는 어휘 비중이 22% 굉장히 넘죠? 거의 5분의 1이 넘는 그런 비중이었었는데 근데 기말에 들어와서는 어휘 문제가 좀 많이 낮아졌다. 대신에 어법 문제, 문법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장 쓰기가 나오는데 문법 사항을 정확하게 알아야 쓸 수 있는 그런 영작이 2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고쳐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볼 때, 중간고사 때는 문법 문제 한 문장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별로 그냥 이렇게 몰라도 되네 등한시했던 애들이 이쪽에서 약간 좀 고난을 겪었던 그런 시험이다라고. 그러니까 항상 시험 스타일이 일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두루두루 다 실력을 갖춰야 된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항상 똑같죠. 네. 정말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독해 같은 경우에 외고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수능형 문제 스타일이 있고 학교 고유형 문제 스타일이 있다. 학교 고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네, 다 내용일치 추론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윗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뭐 일치하는 것은 다 그쪽 문제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목적과 제목 문제가 이번 기말에 네 문제가 출제되었거든요. 이것도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글이 원하는 게 뭔지, 말하는 게 뭔지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그럼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고사 때는 심형예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듣기가 문제로다가 대신 하는데 기말고사에는 이제 심형예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항상 이제 여기서 애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는데 이제 문학작품 들어갔죠. 이번에 더 그레이트 개츠비 여기 들어갔고요. 그리고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었어요.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된다는 얘기는 자기 실력으로다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달달 암기하고 단순히 전날 밤을 새워서 잘 나올 수 있는 시험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원 같은 경우에는 변형도 굉장히 심한 학교거든요. 본문이라던가 그 내용의 주제는 비슷한데 새로운 글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앞뒤로다가 모르던 글들이 막 붙여서 그냥 아이들이 본 것 같긴 한데 새로운 글을 읽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외부 지문이 들어가고 변형이 많이 된다. 그 얘기는 정말로다가 진짜 영어 실력이 좋은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원여고 가서 좋은 등급 받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실력을 이만큼 정말로다가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다 올려놔야지만 정말로 너 영어 잘한다, 진짜 독해 잘하고 문법 잘한다, 어휘도 많이 아는구나, 이런 칭찬을 받는 애들이 대원여고 가서 좋은 등급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가서 준비하기에는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중3 어머니들 이제 마음이 좀 많이 급하실 텐데 얼마 안 남았죠.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아이를 최대로 실력을 끌어올 수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셔서 네, 교육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심형예 정말로 간단하거든요. 객관식만 총 30문제 출제되었고요. 보시면 다 다양해요. 독해 26문제, 어휘 4문제, 끝.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그래서 정말로 이 글을 네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외부 지문 딱 나왔을 때 이 글을 정말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 다 일치불일치예요. 그런 문제로가 26개가 출제가 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제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할 건데 어휘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번에 기말고사 문제였는데요. 이게 원문이거든요. 원문에서 출제되었던 내용들이 지금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을 때 지금 문장이라던가 비슷하게 나왔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글에서 쓰인 어휘가 제대로 잘 맞춰졌는지, 당연히 지금 단어도 알아야 되는 거, avoid랑 avert랑 같다라는 거, 이런 것도 애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 이런 어휘 같은 게 중학교 때는 다 학습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절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본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5개 나온 단어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 둘, 3개는 알아. 그런데 2개를 잘 몰라.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고민에 빠지는 거죠. 정말로 잘 고르면은 답이 되는 거고, 그날 뭐 잘못 고르면 오답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 모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로. 그래서 어휘력 같은 경우에 지금 단어 수준 보시고 정말로 다 최대치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원문이었고 여기 들어갈 거를 골라라 라고 해서 골라서 써라 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A번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였는데 명사형으로다가 나와서 그게 제대로 되었는지 지금 답이 잘 안 보이실 텐데 네,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D번 같은 경우에 살짝 글이 좀 바뀌었거든요. 이 앞에 지금 앞부분을 보실게요. gave up on이라고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단어가 지금 바뀌었어요. relinquished라고 바뀌어서 이 단어를 또 알아야지만 답과 연결되는 여기에는 없지만 이 단어가 얘랑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그거를 파악해야지만 뒤에 들어갈 단어를 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휘 실력이 좀 좋아야 된다. 쉬운 단어 아니거든요. 같은 뜻인데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아는 아이들은 어웨이팅과 바꿔 쓸 수 있는 비슷한 걸 쓰겠지만 모르는 아이들은 반대말로 가야 되는지 같게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변형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고사 때에 비해서 어휘 좀 많이 올라갔어요. 솔직히 중간고사 때 시험에서는 어휘가 조금 많이 쉬운 게 나와서 아이들 첫 시험 보고 나서 대원외고 어휘 뭐 괜찮네, 할만하네 라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기말고사 보고 나서 와, 단어 진짜 어렵다라고 나옵니다. 2학기 때 아마 더 어려워질 것이고 2학년은 말해서 뭐합니까?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고급 어휘들을 많이 외우고 가야 된다. 고등학교 때는 시간이 없잖아요. 미리 하고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이걸 이제 그게 팁에 나왔었던 심형애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다른 외부 지문이었네요. 외부 지문. 그래서 지금 나오는데 외부 지문이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다 읽고 풀어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에 지금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단어로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의미적으로다가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4개는 비슷한 뜻일 거 아니에요. 모든 단어를 다 알아야죠. 마찬가지로다가 만약에 뭐 2개만 몰라. 그럼 또 거기서 또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을 잡아먹는 거고, 그래서 어휘는 좀 완벽하게 하고 가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법, 어법 문제 보여드릴게요. 어법은 사실 객관식에 나왔던 거 좀 많이 쉬워서 서술형을 출제되었던 거 보여드릴 건데, 얘가 이제 원문이었고 학교 시험지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답을 써놨는데, 제가 항상 정규 수업에서도 아이들한테 항상 서술형이나 문제 낼 때 주어진 조건을 잘 보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애들 그냥 대충 그냥 답만 맞으면 막 쓰고 그래서 저한테 맨날 혼나고 막 이러는데 조건을 잘 맞춰야 돼요. 여기도 봐보면 어색한 부분을 먼저 쓰고 올바르게 해라라고 했는데 만약에 정말로다가 시간이 없고 혹은 이게 조금 약간 꼼꼼하지 못한 아이들 답만 썼다가는 다 틀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이거 지금 까만색이라서 2번의 조건이 뭐냐면 문법적으로 본래 옳은 부분을 엉뚱하게 고치는 경우 감점.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솔직히 다른 거 쓰면 그냥 틀리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다른 거 맞은 만큼만 점수가 100점이 되지 틀린 거 썼다고 감점이 되지 않는데 고등학교는 달라요. 내가 2개를 맞았는데 3번째 거를 딴 거를 썼어요. 그러면은 각각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점, 1점 했을 때 2점을 받는 게 아니라 2점을 받고 거기 또 감점이 또 마이너스 0.5점이던가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설프게 알면은 그냥 그것도 네 잘못 아는 거니까 감점이 되어진다는 거 정확하게 차라리 안쓰만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을 내야 돼서 정말 0.1점 차이로다가 등수가 갈리니까 이런 데서도 어설프게 아는 애들은 다 감점을 받아서 등급이 또 떨어지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죠. 논란이 됐었던 이제 3번째 거 좀 보실 건데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 문제가 뭐 잘못됐느니 그런 말도 있긴 한데, 지금 보면은 그냥 이 원문이에요. 원문에서 그냥 the rolls out with the stones 이렇게만 나왔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앞쪽에 the appeal of라고 해서 명사를 넣어서 대명사 that을 알고 있는지 얘를 잘 쓰는지 그거를 지금 물어보시는 거였거든요. 솔직히 이거 저희 중학교 저희 학원 중2, 중3 외고전수하고 아이들은 100% 다 맞춰요. 진짜로다가. 학원에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나오고 계속 연습을 하기 때문에 틀린 애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중학교 때 비해서 영어에 대해 집중하시면 줄어들거든요. 애들 영어 실력이 조금 이렇게 준다고 보셔야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더 향상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했던 것보다 덜 나와요. 이번에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 맞춘 애들이 많냐라고 물었더니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한 명도 없더라고. 그 정도로다가 애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거고, 왜냐면 학교에서 설명을 안 했으니까요. 중학교 때는 나올 것들을 미리 얘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데 고등학교는 그냥 네 실력으로 해라. 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애들이 힘들어했었던 그런 중에 하나다. 대명사의 쓰임까지 알고 있는가. 문법이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독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이거 이번에 영어에 나왔던 건데 요만큼만 원래 지문에 있던 거예요. 앞뒤로 다 붙이신 거죠.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나와서 여기서 지금 일치하지 않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본 실력, 독해 실력으로 풀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단어들도 만만치 않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기도 그렇고 자기가 정확하게 단어를 알고 해석을 하면 문제 풀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외부 자료를 넣어주셨어요. 이런. 그래서 본문과 연관을 시켜서 이걸 추론해서 제대로 잘 풀 수가 있는지 본문 내용을 정확하게 빠르게 독해를 하고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문제가 아이들한테 시간을 많이 주고서는 그냥 무한대로 주고 천천히 풀어봐 라고 하면 다 맞춰요.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시험이잖아요. 제한된 시험 시간 내에 이런 일치, 불일치 문제를 10문제 이상은 풀어야 되고 어휘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시간에 압박감이 느껴져서 아이들이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좀 문제 같은 거 풀 때 미리 좀 시간을 제한을 두고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뭐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하지 말고 네, 그런 조금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대원은 이렇게 변형이 좀 많이 되어진다. 마찬가지로다가 이것도 비슷한 유형인데요. 얘는 본문 변형은 없었거든요. 대신에 이런 지진파 그래프를 학교에서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본문 내용을 토대로다가 이 그래프를 제대로 읽고 해석을 하는가. 한마디로 거의 다 본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다 물으시는 거죠.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는가.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심형의 지문이었거든요. 교집에 나왔던 거였는데 예, 여기 읽고서는 문학적 장치를 잘못 이해한 학생 마찬가지죠. 본문을 읽고서는 여기 나오는 문학의 어떤 쓰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다 뭐 나레이터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서는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 정말로 독해를 그냥 감으로다가 수능 문제 마냥 대충 무슨 내용이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게 대원외고 독해 문제의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형에 마찬가지로 또 객관식 문제인데요. 다 똑같아요. 다 보면은. 여기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뭐냐. 얘가 지금 은유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은유법까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죠. ABC에 들어갈 말이 뭔지를 자기가 다 알아야지만 그랬을 때 각각의 ABC의 연관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되어졌는지 한마디로 마찬가지로 본문 내용을 제대로 다 파악하고 있는가. 개취비의 4장과 5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얘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왜냐면 이거는 학교에서 새로 선생님이 쓰신 그 요약문이지 교과서나 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 학생이 그런 거를 물어보시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술형 보여드릴게요. 네, 7문제 출제가 되어지는데 일단 영작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영작이 두 문제가 출제가 되어져요. 여기 지금에는 나로온니라고 해서 이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지금 유형이 비슷한데 좀 비교해 드리려고 중간고사 때 나왔던 독해는 네, 부정어 도치였어요. 부정어 도치 나로온니 시작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여기는 지금 더 플러스 비교급 이런 표현을 잘 쓰고 있는지 그걸 묻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대원외고의 되게 특징인데요. 항상 이번 기말도 똑같은 유형 나왔거든요. 보시면 다 그냥 이게 단답형으로다가 골라서 이렇게 보기 ABC 써라라고서는 이것도 보기 내용,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골라서 맞춰 쓰는 거죠. 문제 나왔을 때는 굉장히 쉽네라고 하지만 본문 내용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서술형이 나오는데 이거예요, 이거. 한글로 쓰세요라고 중간고사 때 나왔는데 배점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각각의 6점씩이었었고 그리고 문장 전체를 쓰라고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 그래서 전체로다가 정말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대원외고인데 한국말로 쓰라고 할까? 영어도 아니고. 왜냐면 지금 조언을 찾아 쓰라고 했었잖아요.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한국말을 풀었어야 돼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거 그대로 뺏겼으면 되는 거잖아. 대략적으로 애들이 대충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뭐 you should, you must, you have to 나오면은 조언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요거구나 라고 할 텐데 그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한국말로 써라라고 하는 거. 내용을 진짜로 다 이해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말고사 문제 똑같습니다. 이번 기말에서도 지금 부정어 도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문법 많이 안 하는 아이들 항상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데 문법을 왜 안 하니?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읽어보면 입에 붙는데요. 그냥 그랬을 때 그냥 자연스러운 거? 그런 걸 한다고 하는데 도치는 입에 붙지 않아요. 문장 전환이 되는데 어떻게 입에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도치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도치가 어렵다고 하면은 고등학교 입학 전에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갈 수 있게끔 도치 되게 좋아하세요. 모든 고등학교에서 좋아하는 문법상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다가 이제 똑같이 한국말로 쓰는 거였거든요. 상당히 놀랐다고 한 이유를 베니스의 탄생 배경과 연관지어서 써라라고 해서 배점 10점입니다. 네, 당연히 부분 주셨는데 그래서 보면은 탄생 배경이 없이 다른 것만 썼어. 그럼 또 감점이 들어가는 거고 한글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감점. 다 한글로 쓴다는 얘기는 정말로 탄생한 배경을 영어로다가 뺏겨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할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 네. 그 지금 대원외고 서술형 보셨는데 문법이 기본적으로다가 좀 갖춰져 있어야지만 본문이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없는 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아이들이 영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시는 거고, 그리고 독해력. 독해의 글을 정말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 변형이 심한 학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거를 첨가되었을 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들을 많이 묻는 시험이 출제가 되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경 지식이 많으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저희 학원에서 항상 아이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주고선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항상 파이널 모의고사도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네, 이번에도 적중이 되었는데 솔직히 추론 문제 이런 거 만들기 굉장히 힘들어요. 시중에서 뭐 개집에 대한 문제집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만들기도 힘든데 저희 학원에서 다 이렇게 자료를 전문가들이 다 손수 만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추론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거 저희 내신 교재였거든요. 똑같은 지문, 같은 내용에서 학교에서 마찬가지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보기가 다를지라도 이 글에 대해서 일치불일치가 나오면 아이들은 연습을 할 때, 시험 대비를 할 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글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게 나왔을 때 당연히 손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다가 저희 내신 교재거든요.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다. 여기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등장인물이거든요. 그랬을 때 학교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평소에 시험 대비할 때도 학교 시험과 굉장히 흡사하게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다가 똑같은 지문에서 일치불일치 추론 문제. 추론 문제가 시중에도 없고 아이들이 혼자 연습하기가 힘들어서 계속 학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지문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알고서는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원여고에서 1등급, 정말로다가 1등 하려면 1등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기말고사 특징 봐주시면 어휘가 중간고사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고난이도 어휘가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 때 이미 미리 좀 탭스라던가 토플 관련된 어휘들 많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평소에도 이제 저희 항상 단어장도 나가주는데 어휘장도 거기 관련되어진 동의어, 반의어 이런 것들, 파생어까지도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영작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렇게 본문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 추가가 되어지고 없었던 문법 사항이 나와요. 다 변형이 되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문법이라던가 이런 거는 영작은 중학교 때 다 계속 연습을 해갖고서는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독해 같은 경우에 비율도 나오죠. 변형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다 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변형.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아이들이 달라진 내용을 알아야 되고 이 글이 이해하는 거를 뭔가 정말 빠른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빠른 독해력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잘 하려면 뭘 공부해야 되나요? 너무 궁금하시죠? 저희 학원에서는 계속 중학교 때 아이들을 탭스로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KNS가 탭스로다가 가장 유명하고 가장 전문적인 학원이라는 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탭스를 하느냐? 문법 같은 경우에 항상 앞에도 그렇지만 40번까지 그렇지만 특히 뒤쪽에서는 서술형과 관련되어진 그냥 밑줄도 없고 그런 문제가 출제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도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연습하기 좋은 시험이 탭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에 선택지도 매우 까다롭고요. 그냥 추론 문제가 엄청 많아요. 독해가 총 40문제인데 거의 28문항? 그 정도가 다 추론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윗글과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윗글을 위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해서, 그래서 추론을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독해가 바로 탭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휘는 말할 것도 없죠. 탭스 어휘는 다 어려운 거 다 알고 계시니까. 실제 문제 잠깐 보여드릴게요. 탭스 독해 문제거든요. 이게 이렇게 나와요, 다. 윗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어휘도 어렵고 내용도 난해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추론 연습하는데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똑같죠? 여기서 지금 보면은 그래서 작가가 이 글과 가장 동의할 것 같은 거 마찬가지로 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선지를 보고서는 풀 수가 있다. 그래서 탭스는 다 이런 식으로다가 다 추론 문제가 독해가 너무 많아서 독해를 항상 아이들의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기에 가장 좋은 시험이 바로 탭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휘 보여드릴게요. 탭스 어휘인데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어머니들 그러세요. 탭스 어휘 너무 어려운데 수능과 관련이 있냐? 학교 내신과 관련이 있냐?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 그거는 너무 어려운 고난도 어휘만 보신 거예요. 탭스 어휘라고 정말로 이상한 것들만 잔뜩 깔린 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수능과 내신과 직결된 어휘도 나오고 거기에 더불어서 더 어려운 단어들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탭스 어휘까지 하고 가면은
수능과 내신 모든 걸 다 잡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 테스트 문법인데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도 모든 문법 사항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중학교랑 다르게 문법이 범위가 없다. 너무 많이 들어 잘 알고 계시죠? 모든 문법 사항들을 항상 공부합니다. 그래서 분사가 제대로 잘 쓰였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동사 자리에 시제가 어떻게 와야 되는가. 모든 문법 사항이 다 들어간다. 전치사는 제대로 쓰였는지, 오형식 구문, 문장은 제대로 쓰였는가.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이걸 풀기 때문에 모든 문법 사항을 매일 복합적으로 풀어서 너무나도 연습하기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46번부터 50번까지 정말로 너무 중요하고 좋은 문제인데 밑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본인이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야 돼요. 범위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힌트도 없기 때문에 자기 실력에 갖춰지지 않으면 진짜로 문법을 실력이 없고 정말로 잘하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뭔가 무슨 말인가 독해도 아니고 그렇게 헤맬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탭스 문법까지 하고 가면 뭐 학교 내신은 물론이고 뭐 수능 말할 것도 없죠. 정말로다가 문법은 탭스 문법으로다가 다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대원외고 1학기 기말고사 기준으로다가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고 그리고 대원외고 시험 경향은 어땠는지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자료 많고 정말 유능한 선생님과 유능한 강사진과 직원들이 다 이렇게 본부에서 자료를 만듭니다. KNS에서 대원외고 1등급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영외고 담당 강사 이은하라고 하고요. 김다나 선생님께서 대원외고 설명해 주신 것과 비슷한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고유만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설명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한영외고에서는 좋은 등급을 얻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외고를 가기 위해서 대원외고나 한영외고 가기 위해서 어떤 수업을 들어서 준비를 해야지만 합격했을 때 학교에 가서 적응을 잘해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내신을 정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프로그램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지금 이제 순서 짧게 말씀드리면 한영외고 내신의 특징 말씀드릴 거고요. 시험 범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 전반적인 문항 분석해드리고 대표 문항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한영외고에서는 어떤 아이들이 1등급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런 학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어떤 수업을 들어서 겨울학기에 준비를 시켜서 아이들을 입학을 시켜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영외고 같은 경우에는 1, 2, 3학년 전부 영어 시험이 2개입니다. 타이틀이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이제 시험의 이름은 다르지만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심화 영어 독해라고 해서 심용독이 있고요. 그다음 영어 시험이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2번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본문의 변형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일부 약간씩 변형을 하시거나 내용을 조금 추가를 하시는데 크게 뭐 대원과는 크게 다르게 이렇게 뭐 출제를 하시는 경우는 올해는 없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란 패턴이 조금 많이 달라져서 조금 이따가 시험 범위를 말씀드릴 텐데, 작년 같은 경우 문학이나 비문학도 많이 들어가고 비연계 지문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올해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올해는 대부분이 교과서 지문이었었고요. 그다음 수능 지문이 나왔었고 항상 늘상 좋아하시는 테톡스 스크립트가 나왔었고, 그다음 문학 책에서 이제 몇 챕터를 가져오셔가지고 시험 범위에 넣는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내용은 많지만 그거에 대해서 변형을 하신다던가 여러 가지 뭐 배우지 않은 지문을 내시는 그런 특징은 올해는 없었고요. 네, 내용 변형보다는 깊이 있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다양한 추론 문제. 네, 아까 대원도 말씀드렸지만 한영도 역시 추론입니다. 독해를 얼마나 날카롭게 잘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추론 문제가 대부분이 출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대원외고도 마찬가지지만 한영도 마찬가지 수능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 있고 학교 자체의 고유 문항이 출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론이 대부분이고요. 내용 추론이 있고 밑줄 추론이라고 해서 수능에 나오는 함의 추론이라는 조금 성질이 다른데요. 뭐 본문에 있는 밑줄과 같은 내용의 다른 것들이 어떤 게 있는 것인지 내용 안에서 이제 서로 연관지어서 어떻게 정확하게 내용을 분석하고 학습을 했는지에서 테스트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네, 어휘 중요하죠. 어휘 추론 당연히 나오고요. 그다음 어휘 문제, 뭐 영역 데피니션을 주시고 그 밑줄 그은 단어에 대한 영역 데피니션이 다르지 않은 것, 이런 것들 출제하시는 게 이제 한영 자체의 고유 문항이고요. 네,
굉장히 학습량이 많습니다. 양적으로 되게 부담이 많이 가는 학교고요. 이번 시험 범위도 중간, 기말 전부 다 이제 시험 범위가 아주 많았던 부분, 많은 학습량이 요구되는 것이 특징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풍부한 사고력과 추론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 또 하나의 세 번째 특징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영어 실력이 실제 내신과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신 대비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중학교 때 영어가 끝나야지만 등급이 나오고요. 사실 올라가서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커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영어 실력이 실제 내신 등급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 확실한 1, 2등급 위해서는 네. 중학교 때부터 해서 고난도 독해랑 추론 문제를 많이 접해 놓는 것이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원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독해, 스피디하게 정확하게 독해를 해내는 그 능력까지 이제 발달시켜야 되니까 많은 글을 읽고 가는 것이 네, 고난도 독해들을 많이 접해 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법의 출제 비중은 낮으나 뭐 보통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많이 출제되지는 않고요. 출제 비중은 낮은데 단순히 그냥 어법 문제가 아니라 융합형입니다. 그러니까 추론을 하면서 같이 그걸 이제 어법적으로 풀어내는 형식으로 내시기 때문에 어법 문제가 단순히 뭐 맞고 틀리고를 찾는 거가 아니라 결국 또다시 내용이랑 어법이랑 합쳐서 같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법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네, 독해를 위해서도 정확한 독해를 위해서는 어법 실력이 탄탄해야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시험 범위 보시면 네, 아까 말씀드렸죠. 작년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잠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 교과서가 한 과가 들어갔었고요. 보통 중간 기말. 그다음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지문도 출제가 15개가 포함이 됐었는데 문학이나 아니면 영화 스크립트가 포함이 되는 것들이 있었었고요. 그렇게 많은 내용, 그러니까 난이도는 있었지만 많은 내용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건 아니었고 비연계도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것이 특징이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심영독의 시험 범위는 모든 중간고사는 다른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교과서에서 출제됐습니다. 지금 모두 YBM 심화영어 독해 교과서에서 출제가 된 것들이고요. 전부 장문의 글들이었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7개 리딩이 포함이 됐던 게 시험 범위였었고요. 네, 작년 시험 범위, 영어 시험 범위도 또한 보시는 것처럼 뭐 소네트, 시도 포함이 됐었고 UD 퀘스천도 포함이 됐었고요. 뭐 아니면 디베이트도 내용도 포함이 됐었고 유튜브 스크립트도 포함이 되는 것들이 다양한 머티리얼을 가져오셔가지고 아이들을 테스트하시는 그런 경향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과서를 중점으로 두시고 거기다 수능 예비고사라고 해서 수능 완성 지문들을 가져오셔가지고 그게 한 11개 정도 포함이 됐던 게 있었고요. 아까 보시는 것 말씀드렸듯이 내용이 어려운 문화랑 사상이랑 결부된 내용에 관련된 책에서 챕터 7개를 엑설트를 가져오셔가지고 그걸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게 영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었고요. 네, 문항 분석 간단히 해드리면 네, 한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독해가 답니다. 독해가. 네, 아주 간단하게 섹션이 나뉘어지고요. 독해가 지금 69%로 전체 차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어휘 문항이 지금 네, 객관식으로 6문항, 서술형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한영은 뭐 영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요. 단답형으로 예를 들어 뭐 본문에 박스처를 해놓으시고 거기에 들어갈 내용을 본문을 읽어서 추론을 해가지고 단어를 써놓는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어법 문항 아까 말씀드렸죠. 2문항 정도는 항상 출제가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어법 문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네, 독해 문항들이 여러 형태로 다양한 추론 문제를 출제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하부 문항 8개에서 10개가 아닌가라고 착각하실 수 있으신데 그게 아니라 2문제가 있는데 그 2문제 안에 2개, 4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문항이 그 안에 있는 문항까지 포함했을 때 한 문항당 뭐 3개 아니면 5개 이런 식으로 답을 쓰는 것들이 갈려서 나오기 때문에 전체 문항 수는 32문항이었는데 그 세세한 것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38문항으로 출제가 된 것인 거고요. 네, 부교재는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서에만 출제가 되었었고요. 기말고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기말고사요.
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서가 주요한 부분이고, 네, 수능 완성 지문 11개가 포함이 됐었고, 아까 책에서 가져온 일부 챕터를 발췌해 오신 프린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나온 것이고, 객관식이 30문제, 단답형으로 단어 어휘 추론을 해가지고 써놓는 그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네, 또한 영어 시험에서도 또한 독해가 대부분의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고,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추론이나 밑줄 추론, 아니면 빈칸 추론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것이 한영의 특징이고요. 주요 문항들을 보시면 한영은 본문을 되게 길게 배치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문 자체가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까지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신명도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첫 페이지가 지문이 앞뒤 한 장이 지문이었었고요. 아이들이 지문이 너무 길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놀래서 첫 페이지 문제 푸는데 시간을 상당히 많이 할애했다고 얘기를 했었었고요. 네, 길게 지문을 배치하셔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시는데 지금 보시는 문항 같은 경우에는 네, 밑줄 본문에 있는 밑줄 친 단어들의 영영 데피니션을 주시고 그 데피니션이 정확하지 않은 것,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찾아내는 문제인데 아까 대원외고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고등들은 뭐 일반고도 그렇지만 중학교와 다르게 중요한 단어들의 영영풀이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도로 해서 뭐 학원에서 자료가 제공되기도 하지만 그게 똑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단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게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되더라도 이것이 올바른 정의구나, 데피니션이구나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어휘를 학습을 해놔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답이 4번인데, controversial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definition이 나왔는데, 지금 주어진 given definition은, contradictory라는 단어의, definition을 주시고, 거기서 일부분을 바꿔놓으신 걸로 잘못된, 보기를 주셔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형태로 내신 거고요. 네, 지금 보시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페이지 아까 왜 지문을 길게 배치하는 걸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앞뒤 페이지를 주신 문제에서 첫 번째 1번 문제였는데 학교 전체에서 맞춘 친구들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문제였느냐? 어법과 빈칸 추론을 융합형으로 내신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 5번 다 예문 보기들이 어법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어법 포인트들이 내용과 함께 결부되어서 빈칸 추론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법이 옳고 그르고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내용 흐름을 같이 이해하면서 네, 문법적인 포인트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판단하는 문제를 출제하시기 때문에 네, 결코 어법 문제도 쉽게 그냥 맞고 틀리고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학습을 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한영의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건 시험지 일단 원본을 스캔했던 걸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길게 본문을 배치하시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심화 영어 독해의 첫 번째 문제에 해당하는 지문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문이 이렇게 길게 나오다 보니까 이 긴 지문에서 답을 찾는 거면 앞뒤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니까 아이들이 리딩이 빨리 돼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정확하게 내용을 시험 전에 파악하고 있고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요. 네, 전형적인 내용 추론 문제인 거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나온 지문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은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본문 변형은 없지만 어차피 지금 멀티플 초이스로 나오는 answer choice가 본문에 paraphrasing 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본문이 변형된 게 answer choice인 거죠. 그러니까 리딩을 정확하게 하고 어휘력도 좋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독해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까지 갈고 닦였을 때 한영을 가셔야지 좋은 결과를 등급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네, 또 다른 지금 심화영어 독해 지문 가져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문을 길게 늘어놓으시는 거 좋아하시고 또 단순히 한 레슨에서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다른 과의 내용을 같은 비슷한 토픽이 있는 경우에는 합쳐서 한 문제로 출제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경우가 그 케이스고요. 다른 과의 지문인데 토픽이 유사해서 한 문제로 그냥 한 지문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케이스고요.
네, 독해 추론, 네, 추론이면서 내용 일치가 함께 들어가는 유형으로 나오는 것이 한영의 특징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지가 깁니다. 길고, 네, 본문이 paraphrasing 돼 있으니까 본문이 변형이 되지 않아서 그럼 괜찮겠네가 아니라 본문이 변형되지 않은 게 그게 answer choice로 나오는 건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독해가 빠르고 정확하게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상당한 독해력과 어휘력이 갖춰져야 돼. 뒷받침 되어야 된다는 그 부분이 특징이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단답형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답형 2번인데 2번 안에 1번, 2번에서 각각의 답을 쓰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하부 문항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본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네모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찾는 거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부분이 뭐를 상징하는 거고 이 부분이 어떤 부분과 연계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네, 또 다른 단답형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영어 문항입니다. 영어도 똑같이 심형독과 마찬가지로 본문에 있는 단어를 빈칸을 뚫어 놓으시고 핵심 단어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변형을 약간씩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본문에 있는 철자를 그대로 그대로 쓰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변형된 단어를 쓰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까 보셨던 그 외부 지문 글에서 가져온 챕터 7개 그 사상과 문화와 관련된 그 Thought of Geography라는 책에서 가져온 내용에 관련된 어휘의 학습에 대해서 체크하시는 네, 문항으로 지금 단답형이 나왔고요. 네, 어법상 틀린 문항 지금 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수능어법이랑 비슷한 유형으로 이렇게 내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법상 틀린 거 2개 고르기. 네, 어법상 오류 찾기도 보통은 하나는 잘 안 내시고요. 2개 찾기 이런 식으로 복수형으로 내시는 거 좋아하시고요. 네, 또 다른 경우 영어 문제인데 지문은 지금 생략을 했고요. 윗글에 밑줄 친 AD,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네, 내용을 이해도와 함께 이것 또한 지금 어법 문항이 융합된 거고요. 네, 1번은 어법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2번, 3번, 4번, 5번은 내용 추론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니까 단순히 어법 문항으로 내시진 않고 항상 이걸 합쳐가지고 추론과 함께 내시는 게 한영의 어법 문항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또 다른 경우에는 수능에 나오는 문장 삽입의 유형인데 문장 삽입이 아니라 단락인 거죠. 숏 패러그래프를 어디에 넣어야지 적절한지 위치를 찾는 문항들이 이런 문항도 출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짧은 문장 하나를 넣는 게 아니라 패러그래프를 넣었을 때 어디에 들어가는지 위치 찾는 문항들도 출제가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대표 문항들 다 보여드렸고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도대체 누가 한영외고에서 1등급을 받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대표적인 특징적인 그러니까 저희 이번에도 1등급 아이도 나왔고 뭐 정규 영어 심형독 다 1등급 받은 친구도 있고 심형독 1등한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을 보면 지금 특징이 네, 아주 좋은 논리적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어휘력이 상당합니다. 어휘에 관심이 많고 기본적으로 성실함은 그냥 기본으로 바탕으로 깔고 가는 것이고요. 성실함에 대해서는 뭐 외고생들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기본적으로 다 성실하고요. 근데 기본 바탕으로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어휘력이 상당히 높은 실력의 아이들이 네, 좋은 등급을 받고요. 네,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플로우를 잘 파악하고 본인이 스스로 정리할 줄 알고 서머라이징 능력이 아주 뛰어난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네, 플로우도 정리할 수 있는 정리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인 거죠. 그리고 난이도 텍스트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그냥 쉬운 텍스트보다는 조금 더 챌린징한 텍스트를 읽었을 때 더 흥미를 느끼는 친구들이 네,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의 특징이고요. 네, 토플, 탭스 등의 높은 난이도의 글에 노출된 경험들이 많고 GR이나 SAT 종류들의 네, 수준 높은 고급 지문들에 대해서 노출이 많이 된 친구들 같은 경우가 네, 내신에서 좋은 등급을 받는 친구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시켜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은 탭스는 아까 김단영 선생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말씀해 주셨고 예제도 보여주셨고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스킵하겠고요.
네, 그러면 지금 KNS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열리는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수능 1등급 아주 극상위권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는 수능 1등급 정도는 개런티된 수준이다라고 지금 생각하신다면 판단하신다면 우선 극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외고전사고 주 2회반을 하셔야 됩니다. 주 1회반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실력을 그냥 유지하는 거로 생각하셔야지 거기서 뭔가 더 점핑업 되는 걸 기대하기는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네, 남은 기간 동안 외고전사고 주 2회로 수업을 들으셔야 하고요. 네, 거기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시간이 안 된다 하면 외고전사고 1회 수업에다가 고급 독해 어휘란 수업이 있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정규반으로 열리진 않는데 방학 특강 때마다 열리고요. 원장님께서 직강하시는 수업이고 뭐 준비생들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고생들도 와서 수업을 듣는 수업입니다. 네, 추론력을 늘리기 위해서 그다음 고난도 어휘들에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필수 강좌고요. 그 수업을 같이 들으시거나 아니면 네,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IB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고요. 라이팅도 필요하시고 네, 글을 원서를 읽고 디베이팅 하는 것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수업 꼭 들으셔야 되는 게 필수적인 거고요. 이 친구들보다는 더 완성된 영어를 가지고 계신다면 네, 실력을 유지하고 조금 더 갈고 닦기 위해서 외고전사고 주 1회반 수업 들으시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죠. 특강으로 나오는 고급 독해나 어휘는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요. 네, 어법 부분에 대해서 한영외고도 그렇고 대원외고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어법은 그냥 바탕으로 베이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디까지 들으셔야 되나? 성문종합 영어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네, 완벽하게 모든 내용들이 다 최고 난이도까지 완성된 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게 성문종합 영어고요. 성문종합 영어는 문법 개념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면 단문 독해나 장문 독해 내용 자체도 네, 인문학이나 뭐 여러 가지 철학이나 좋은 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독해도 수업에서 같이 컴비네이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성문종합까지 들으셔야 되시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IB 수업을 들으시는 게 네, 필수적이고요. 네, 지금 이제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개강이 되는데 외고전사고 수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원, 한영, 외대부고, 하나고, 상상고, 네, 전사고나 외고 희망하는 친구들이 들어야 되는 필수 강좌고요. 네, 원장님과 함께 문법 담당 선생님들께서 아까 김다나 선생님께서 주중반 담당하고 계시고요. 네, 그 수업이 지금 월금 화목해서 5시 반에서 9시 수업, 그다음 토요일과 주말 수업들이 있으니까 네, 시간 되시는 대로 네, 꼭 들으셔야 되는 수업들이고요. 그러니까 내신 기간 동안 지금 내신을 치지 않는 중3들 시험을 치지 않는 학교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문법 수능 단기 특강이 열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중간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성문종합 영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어법 부분이 좀 더 갈고 닦여야 된다고 완성도 있게 학습이 들어가야 된다면 요 수업 반드시 들으셔야 되시고요. 지금 월금 한복해서 5시부터 7시 반까지 수업이 열리니까 네, 요 기간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해서 주중 6회 주말 4회로 지금 열리고 있는데 성문종합은 지금 주중 반으로 열리고 있고요. 요 수업 꼭 들으시라고 추천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렸죠. 정규반은 아니지만 여름에도 겨울에도 특강으로 열리게 됩니다. 원장님 직강이고요. 네, 심화 어휘 또는 고급 어휘 독해 수업 추론력을 늘리기 위해서 외고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하시는 높은 수준의 어휘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외고생들도 와서, 네, 뭐, 한영외고 2학년들 같은 경우는 와서도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네, 높은, 추론력을, 그리고 독해, 정확한 독해, 그리고 빠른 독해, 그리고 고난도의 독해들을 좀 다루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되는 수업이 지금 고급 독해, 요 부분, 한영, 대원, 두 학교 모두 필요한 수업이기 때문에 요 수업은 방학 때는 꼭, 수강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다 설명드렸고요. 이제 김승민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좋은 팁들 많이 주실 거니까요. 네, 계속해서 이제 들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